형식적 조작기의 사고 특징입니다. 자, 첫 번째는 형식적 조작 사고가 있었습니다. 형식적 조작 사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설 연역적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설 연역적 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상적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능성의 사고 또는 이상주의적 사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고 과정에 대한 사고입니다. 사고 과정에 대한 사고. 이것을 우리는 메타 인지 능력이라고 합니다. 메타 인지 능력 발달,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큰 틀에서 보시면 되고요. 시험에서 뭐 전조작기에 나왔던 사고들, 측정해서 전조작기에 나왔던 사고들이 직관적 사고 이런 건 나오면 안 되고요. 비가역적 사고 이런 건 나오면 안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닌 내용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동일시 대상의 변화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했던 청소년기 때 위기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정체감의 확립, 이것에 대한 중요도를 이야기할 때 나왔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봤었고 기초문제 확인학습을 봤었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동일시 대상의 변화 때문입니다. 청소년기 때는 동일시 대상이 변화가 됩니다. 청소년 지금까지 자신의 심적 참조 체계로서 간직해왔던 이전의 동일시 대상들이 그 유용성을 상실하게 되면서 새로운 대상을 동일시하거나 이전 동일시 대상을 새로운 참조 체제로 통합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좋아하거나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을 동일시하여 그들의 행동 양식, 기호, 가치 등을 내면화해 가기 마련이지만 청소년기가 되면서 좋아하는 인물이나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동일시 대상이 변화된다고요. 그래서 정체감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큰 틀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기 정체감 위기. 청소년기 정체감 위기의 필연성. 자, 그리고 N. 자,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청소년기의 정체감 확립입니다. 정체감 확립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자, 위기의 어떤 필연적인 위기가 위기가 필연적으로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는데, 자,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내적. 청소년기 때는 내적 충동의 양적 질적 변화입니다. 내적 충동의 양적 또는 질적 변화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거기 나온 대로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주변인적 성격이다. 주변인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상충적인 사회적 요구입니다. 상충적인 사회적 요구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택을 강요받는다라고 했어요. 청소년기 때는 뭐 진학의 진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선택을 자기 스스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강요받기 때문에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지능력. 앞에서 이거 말씀드렸던 거 형식적 조작기의 사고. 인지능력의 증대 때문입니다. 인지능력의 증대. 자, 인지능력의 증대 때문에 그런데 구체적 수준의 사고에서 형식적 조작 사고로 넘어가는 이것이 바로 인지능력의 증대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요. 사고 과정에 대한 사고에서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면 청소년기의 자아 중심성,
자아 중심성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나친 자아의식이라고 합니다. 지나친 자아의식. 자,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자, 우리가 위기가 나타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걸 극복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겠죠. 마지막은 동일시 대상의 변화 때문입니다. 청소년기 때는 동일시 대상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큰 틀에서 정리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동일시 대상의 변화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챕터 2로 넘어가죠. 챕터 1은 청소년과 연관된 좀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들을 잘 봤다면 이제 챕터 2는 상담 이론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서부터는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청소년 상담 이론 제1절에 보면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누군지 아시죠?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됩니다. 자,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의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면 자,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에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있다. 자, 키워드를 좀 쓰면요. 이 정신의 구조를 프로이드는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자, 무의식적인 동기를 중요시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원초와 자아, 초자라는 성격의 구조를 이야기했거든요. 거기에서 원초화적 요소, 즉 성적 본능과 성적인 충동, 성적 본능과 성적인 충동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담적인 측면에서 쳐다본다면 이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을 의식 영역으로 끄집어내는 전이 과정이 필요하고 이 전이 과정에서 내담자의 저항이 나타납니다. 내담자의 저항이 나타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은 중립적인 분석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중립적인 분석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내담자의 통찰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 전이가 나타나게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들이 바로 어떠한 겁낼 없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자유연상기법이란 게 있죠. 자유연상기법에 의해서 전이가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통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통찰 후에 이것을 실생활에 적용해야 되겠죠. 실생활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로 이제 반복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반복적 과정을 우리는 워킹 드로우라고 하는 훈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훈습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해요. 자, 우리가 훈습하면은 그 단계가 되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반복이 있고, 그 다음에 정교화가 있고, 그 다음에 실생활에 적용하는 확대가 있습니다. 반복, 정교화, 확대. 이 반복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자, 정신분석적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정신적인 트라우마, 외상을 중요시하는 것이고요. 이걸 문제 원인이라고 하죠. 자, 이 문제 원인을 파헤쳐서 그것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뿌리치료다, 일명 뿌리치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측면을 보기 때문에 장기적인 상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과거적인 측면이나 장기적인 이 단어가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됩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의 기본적인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무의식과 원초화적인 부분들이 중요하고 상담에서는 이러한 기술들 또는 흐름들 그리고 특징들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신분석이라고 했으니까 정신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꿈의 분석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꿈의 분석, 꿈 분석이라는 단어 나오면 우리가 이제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재를 좀 보도록 하시죠. 상담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 상담의 목표는 무의식 밑줄, 형광펜 준비하시고, 자, 무의식에 근거하고 있는 내담자의 무의식 밑줄, 갈등이나 문제 행동을 전이 과정을 통해 의식화하여 전이 과정의 밑줄, 내담자로 하여금 통찰의 동그라미, 통찰을 얻게 하고, 내담자의 자아 강화의 밑줄, 이 자아 강화가 바로 이 정신분석적 상담의 주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아 강화와 내담자를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환경에 잘 적응하는 개인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노트를 하면 정신분석적 상담의 목적은 약해져 있는 자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도 조금 숙지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정신분석적 상담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내적인 심리, 즉 내면에 치중했다는 겁니다. 내면에 치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무엇을 등한시했느냐? 환경적 요인을 등한시했다, 무시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실력 따지기 보면 정신분석적 상담의 목적이 나옵니다. 내담자의 자각을 증진시키고 행동에 대한 지적인 통찰을 얻게 하며 증상의 의미를 이해한다라고 했어요. 통찰의 동그라미, 깨닫게 해주는 거죠. 내담자와의 대화에서 카타르시스, 정화로 끊어요. 정화에서 통찰로, 통찰의 밑줄 끊어요. 통찰에서 무의식적인 문제를 다루며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성격의 변화를 유도하고 지적이고 정서적인 이해와 재교육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실력 따지기 내용은 참고하시되 첫 번째 통찰이라는 단어만 잘 기억해 주시죠. 상담의 기법입니다. 자유연상, 과거를 회상하는 기법입니다. 내담자는 일상생활의 상념과 선입견을 제거하고 어떤 감정이나 생각도 가로 억압하지 않은 채 가로 닫고 억압하지 않은 채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면 무엇이든 즉시 말하도록 하는 기법이 바로 자유연상이 되겠습니다. 내담자가 최대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됩니다. 무의식적인 소망이나 동기나 갈등 등을 의식화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즉, 전이하는 데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내담자로 하여금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의식적으로 검열하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게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별표, 동그라미 2번이 중요도가 있습니다. 해석입니다. 치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내담자의 행동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설명의 동그라미, 가르치기도 하는 것으로서 행동에 대한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자아가 더 깊은 무의식적인 내용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너무 빠른 해석이나 비현실적인 해석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겠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시기, 즉 내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를 잘 선택해서 내담자에게 해석을 해줘야 합니다. 꿈, 자유연상, 저항, 전이 또는 치료관계에서 나타난 내담자의 행동의 의미를 치료자가 지적하거나 설명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내담자의 어떤 행동들, 꿈이라든지 많은 내용들을 치료자, 상담자가 그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 이해를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다. 자, 새로운 자료를 자아에 동화시켜서 더 깊은 무의식 자료를 합하는 과정을 촉진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석의 시기는 내담자의 반응을 통해 결정하게 되는데 시기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내담자에게 거부감을 주거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항의 분석과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은 참을 수 없는 불안에 대항하여 자아를 방어하려는 무의식적 역동으로 치료자는 이 저항을 지적하고 해석함으로써 내담자가 이에 깨달을 수 있도록 통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입니다. 치료의 진전을 저해하고 내담자가 무의식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바로 저항이라고 합니다. 사례를 보면 지각한다, 결석한다, 무리한 행동을 한다, 중요치 않은 이야기를 오래 한다, 자유연상을 잘 못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항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저항의 해석을 통해 내담자가 저항의 원인을 지각하고 그것을 계속 탐색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전이의 분석과 해석입니다. 전이에 대한 분석은 내담자로 하여금 과거 자신의 해결되지 못했던 일이 현재 자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통찰된 미결 사항을 적절히 해석하고 훈습이 나왔습니다.
훈습의 밑줄, 훈습함으로써 내담자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아래 각주에 훈습이 나옵니다. 내담자의 저항, 저항의 동그라미, 저항에 대한 해석, 해석의 동그라미, 해석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 반응의 동그라미, 이런 것들을 통찰이라 하죠. 반응의 통찰을 쓰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거치는 거예요. 이러한 반복적인 것을 거쳐서 더 잘 통찰하게 하고 그 통찰한 것을 실생활에 확대시키는 것을 훈습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자,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면 동그라미 1번을 보면 내담자가 과거의 부모나 중요한 타인과 경험했던 감정이나 갈등을 치료자에게서 다시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전이라고 합니다. 전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내담자는 이를 모르고 보통 부적절한 감정이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전이의 분석은 내담자로 하여금 과거 영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깨닫게 합니다. 전이의 분석이 바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해석의 목적은 통찰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전이, 훈습, 역전이가 나옵니다. 전이 발달을 보면 내담자가 정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감정을 치료자에게 전이하기 시작합니다. 통찰입니다. 치료자는 전이 해석을 통해 내담자가 현실과 환상,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도록 해주며 아동기의 무의식적이고 환상적인 소망의 힘을 깨닫도록 해줍니다. 훈습입니다. 통찰 후에 자신의 심리적 갈등을 깨달아 실생활에서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수정하고 적응 방법을 실행 나가는 과정인데요. 우리가 훈습의 과정은 3단계가 있다 그랬죠. 반복, 종교와 확대. 밑줄 쫙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복, 종교와 확대로 구성되는 게 훈습입니다. 역전입니다. 역전이가 무엇인지는 아시겠죠?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하는 전이 현상입니다. 치료자의 무의식적인 갈등이 내담자에게 전이 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바로 역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 상담자의 역전이가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자, 상담자의 역전이 1번입니다. 상담자가 지각하지 못하면 상담 과정에 부정적인 겁니다. 부정적의 밑줄. 역전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담자와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역전이를 치료에 활용하는 치료자도 있어요. 따라서 내담자와 거리를 두는 것, 이런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죠. 슈퍼비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역전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급자, 슈퍼바이저에게 슈퍼비전을 받는 것도 역전이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과 관련된 상담자의 미해결된 욕구는 역전이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즉, 상담자가 해결하지 못한 욕구가 있다면 그게 내담자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역전이라고 말씀드렸죠. 내담자가 상담자로 하여금 어떤 감정을 느끼도록 무의식적으로 유발시키는 투사적 동일시를 역전이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내담자가 상담자로 하여금 어떤 감정을 느끼도록 했다. 무의식적으로 유발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내담자입니다. 상담자하고 상담하고 있는데 상담자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도록 제가 무의식적으로, 내담자인 제가 무의식적으로 유발시켰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투사적 동일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역전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투사적 동일시, 역전이, 거기에 형광펜 밑줄 쫙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제 상담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게 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유발시켰기 때문에 상담자는 역전이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상담자의 역전이는 내담자의 투사적 동일시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투사적 동일시를 역전이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이제 기출 지문에 나왔다는 것이죠. 자, 1번부터 5번까지 묶어주셔야 돼요. 1번부터 5번까지 묶어서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부터 9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죠. 제가 이제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제 지형학적 모형의 내용들이 있었죠. 프로이드는 여기에 있는 빙산을 의식세계라고 이야기했고, 바다 해수면 아래에 있는 이 넓은 공간을 무의식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 해수면을 바로 우리가 노력을 하면 기억해낼 수 있는 영역을 전의식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정신의 구조 세 가지에서 프로이드가 강조했던 게 무의식 세계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무의식에 있는 과거의 정신적인 외상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이 힘드니 이 무의식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야 된다. 어디로? 의식 영역으로. 이걸 트랜스퍼런스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할 때 과거의 트라우마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 저항하는 그러한 측면이 상당히 많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이가 있고 저항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 분석 작업, 해석 작업을 해서 설명을 해주면 자, 여기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 인사이트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통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전이도 중요한 단어, 저항도 중요한 단어, 해석도 중요한 단어, 통찰도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림으로 연상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다시금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은 누구의 무의식이냐면 내담자의 무의식이다. 그러면 내담자의 무의식에 해당되는 것을 상담자에게 내보내는 것이죠. 이것을 트랜스퍼런스라고 한다. 그런데 상담자가 미해결된 과거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흡사 이 내담자와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내담자의 문제와.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우리가 역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내담자가 상담자로 하여금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유발시킬 수 있거든요. 내담자가 상담자로 하여금 무의식, 거기에 보면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감정을 느끼도록 무의식적으로 유발시킨다. 무의식적으로 감정, 여기 이 내용 써야 돼요. 감정을 느끼도록 무의식적으로 유발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개념이 투사적 동일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위로 다시 올라가서 상담자로 하여금 어떤 것을 느끼게 했어요. 내담자가 무의식적으로 유발시켰다고요. 그러면 이 투사적 동일시는 바로 이 역전이와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투사적 동일시에 대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 내용도 이제 출제가 되니까요.